화연의 집 1화 마이너스 그림자가 된 며느리. 저는 이 집을 내 손으로 지켜왔습니다. 남편은 집을 버렸고 아들들은 나약했죠. 그래서 저는 더 강해져야 했어요. 이 대저택은 제 인생의 피와 눈물입니다. 오늘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요. 이화연이라는 28살 여자죠. 작가를 꿈꾼다고 하더군요. 참 한심합니다. 현실도 모르는 꿈쟁이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요.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의 그림자가 되어야 해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죠. 혼례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화연이 내려와요.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더군요. 아들마저 벌써 며느리 편인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화연이 대청마루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연이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내 이름은 이화연이 아니라 율씨 며느리야. 내 그림자를 넘보지 마라. 화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순종적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태민이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아들까지 제압했어요. 집안의 질서를 모르는 아들이 며느리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면 안 되거든요. 첫날부터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화연이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정성은 들이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실망스러웠어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보니 간이 맞지 않았거든요. 물론 먹을만 했지만 저는 일부러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집안 며느리가 손맛도 못 낸단 말이냐? 그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화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더 몰아붙였죠. 다시? 상한 음식을 가족들이 먹어야 한다는 거야? 태민이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저는 아들까지 야단쳤어요. 며느리 편을 들면 안 되거든요. 오후에 수진이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죠. 파리에서 가져온 마카롱을 들고 나타났어요. 역시 센스가 있더군요. 어머님, 이거 파리에서 가져온 마카롱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수진의 말에 저는 허무했습니다. 그때 화연이 사과를 깎아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았더군요. 저는 즉시 지적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두껍게 깎는 게 어디 있어?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머님은 사과 껍질을 아주 얇게 깎아야 드세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연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수진이가 더 우리 집 규칙을 잘 알고 있잖아. 화연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이 저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걱정이에요. 화연이가 뭐? 저는 궁금해졌어요. 요즘 계속 무슨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밤늦게까지요. 혹시 이 집 이야기를 쓰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연이 작가라고 했죠. 만약 우리 집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집안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수진이 덧붙였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저녁에 화연의 방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타이핑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뭔가 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서재에서 화연이 쓴 원고 뭉치를 발견했어요. 몰래 읽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악력으로 그리지 않고 있더군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함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그녀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것이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 여자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 30년 전 저도 화연처럼 이 집에 들어왔죠.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강해져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화연은 저와 다르더군요. 더 순수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화연이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더군요. 어머님 119를 불러주세요. 아버님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화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화연 덕분에 시아버지는 무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응급처치를 정말 잘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연이 우리 집 가장을 구했다는 걸요. 저보다 더 침착했고 현명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며느리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수지는 그때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더군요. 병원 복도에서 화연과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화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고마움을 표현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예요. 화연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너 정말 이 집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있는 거야? 화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님을 나쁘게 쓰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하려고 했었나요? 남편도 아들들도 저를 그냥 강한 사람으로만 봤는데. 그날 밤 제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30년 전 젊은 저와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렸죠. 저도 화연처럼 순진하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혹독하게 대했어요. 내가 이 집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매일 들었던 말이었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말자고요. 살아남기 위해 강해졌어요.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사랑받는 법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화연을 보면 그때의 제가 생각나요. 하지만 화연은 저와 달라요. 더 따뜻하고 순수합니다. 저처럼 차갑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연이 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연이 다시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된장국 간이 딱 맞더군요. 김치찌개도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짧게 평가했어요. 화연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드는 게 보였죠.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상이 특별히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수진의 말이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화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화연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상을 차린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연의 정성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더군요. 글쓰기는 밤늦게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를 지나다가 화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화연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어머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화연의 혼잣말이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저도 똑같이 울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미움 때문에 매일 밤 베개를 적셨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동정심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화연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화연의 진심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였어요.
화연이 몰래 제 방 앞에 죽을 가져다 놨더군요. 쪽지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끓였습니다. 저는 그 죽을 먹으며 울컥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나 싶었거든요. 수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겉으로만 친절하지 진심은 없었죠. 그날 저녁 화연을 불렀습니다. 죽 고마웠어. 짧게 말했지만 화연의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화연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화연이 이 집에 온 이유를요. 저를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혼자 싸워왔습니다. 누구도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화연은 달랐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벽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수진이 속으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화연을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 집의 진짜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겉으로 화려한 수진일까? 아니면 속이 깊은 화연일까요?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저는 강명숙입니다. 이 집의 어머니이자 지킴이죠. 화연의 진심을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